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25년 동안 2천여 건의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으로 이번 시간에는 건축 분쟁과 관련하여 건설 관련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가처분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거를 가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먼저 개념부터 정립을 해드리고 차곡차곡 계속해서 설명을 해나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처분이란 말을 이제 공사하신 분은 대충 아실 텐데 생소한 분이 계시죠. 가처분이 뭐냐면 어떤 분쟁이 생겨가지고 법원에 판결을 해달라는 소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 간의 사적인 거로 해결이 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의 힘을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데 이 판결 절차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신속한 재판이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판결 날 때까지 뭐 1년도 걸린다, 2년도 걸린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많은 손해를 입게 되거나 또는 소송이 그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상황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임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법원의 결정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분쟁 관련 없이 많이 듣는 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그죠? 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이런 게 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소유권을 내가 넘겨와야 되는데 소송 진행 도중에 팔아먹어버리면 승소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처분을 못하도록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송 도중에 점유자가 바뀌어져 버리면 승소하더라도 안 되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 가처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건설 분쟁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공사금지 가처분이에요. 공사금지 가처분이 뭐죠? 공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아주 간단합니다. 공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이거죠. 자, 그러면 뭐냐? 진행하고 있는 공사 또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공사를 금지시키는 가처분. 용어를 조금 구분하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중지해달라고 용어를 쓸 수도 있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은 이 대지에 공사 자체를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금지냐 중지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이 금지라는 용어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가처분인데 공사를 내가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법원에서 공사를 하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되죠? 공사를 진행하는 측면에서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막 자금 투입해가지고 자재 사가지고 용역계약 다 체결해가지고 그리고 공사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스톱 시켜버리면 완전히 손해를 보고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설령 이거를 가처분은 공사가 금지됐지만 본안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계속 진행하다가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측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기간 동안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공사를 금지시킨 그 신청인 측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어떤 공사가 한 500세대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단지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공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고 해서 쉽게 가처분을 발령해가지고 공사를 금지시켜버리면 나중에 이기더라도 500세대 공사가 만약에 6개월 동안 멈췄다. 그럼 거기에 대한 손해를 금지를 시키는 신청인 낸 개인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대사로. 그러다 보니까 매우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사를 금지시키는 이런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공사금지 가처분이 이기기가 쉽지 않다. 제기하는 측 입장에서 그게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당장 공사를 중지해야 될 시급한 게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그냥 공사 중지 안 시키라도 공사는 공사대로 해가고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해결하지 뭐 왜 그러느냐 라는 식의 성립이 안 되고 반드시 지금 공사를 중지시켜야 되는지 여부 등을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가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이에요. 근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못하도록 막 방해, 포크레인 갖다 놓고 공사 차량 들어가는 거 막아버리고
이렇게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뭐냐면 건축주가 자기가 직접 하든 아니면 보통 건설회사에다 시공사라 그러죠. 건설에다 도급을 주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건축주가 공사를 적법하게 한다는 것이 대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공사하고 있는 걸 내가 막는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그 방해하는 측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방해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대충 해가지고 그냥 방해하고 보자 하면 거의 그쪽 방해하는 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해하는 측이 승소하기 쉽지 않은 가처분이에요. 방해를 하는 각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종류의 공사 금지 가처분,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이 건설 분쟁에서 주로 행해지는 가처분이라는 걸 미리 좀 개념을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부터 이런 가처분의 유형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분쟁에 관련해서 더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설명란을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올라간 거 계속 있을 것이고 홈페이지 r119co.kr로 오시는 분은 밑에 건축 분쟁 이 부분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얼마든지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